안녕, 라이언. 옛 이야기 같이 보자. 소금찜을 지고 가는 나귀. 날마다 등에 짐을 지고 나르는 나귀가 있었어요. 하루는 주인이 나귀 등에 소금을 잔뜩 실었어요. 나귀는 짐이 너무 무거워 뒤뚱뒤뚱 걸었어요. 시내를 건너게 되자 나귀는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잉, 나귀 살려! 물속에서 한참 동안 버둥거리다 일어난 나귀는 깜짝 놀랐어요. 소금이 물에 녹아서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물에 빠졌다가 나오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나귀는 기분이 좋아서 코를 벌렁거렸어요. 며칠 뒤 주인은 나귀 등에 소금을 잔뜩 실었어요. 시내를 보자 나귀는 지난번 일을 떠올리며 물에 풍덩 빠졌어요. 이제 짐이 가벼워졌겠지? 나귀는 물속에서 여유를 부린 뒤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짐이 몇 배로 무거워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나귀는 솜이 물을 빨아들이면 훨씬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꾀를 부리던 나귀는 무거워진 짐 때문에 울상이 되었답니다. 소금짐을 지고 가는 나귀. 헨젤과 그레텔.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았어요. 오빠는 헨젤, 여동생은 그레텔이었어요. 어느 날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마음씨가 아주 나빴어요. 새어머니는 아이들 몰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숲속에 갖다 버립시다. 그러나 헨젤이 문 밖에서 새어머니 이야기를 모두 들었죠. 헨젤은 바로 뜰로 나가 달빛에 반짝이는 조약돌을 주우며 생각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다음날 아침 새어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헨젤은 미리 주워둔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리며 쫓아갔어요. 내가 나무를 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렴. 그러나 새어머니는 깜깜한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달빛에 반짝이는 조약돌을 따라 숲을 빠져나왔어요. 아이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뻤지만 새어머니는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어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더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갔죠. 헨젤은 이번에는 갖고 있던 빵을 조금씩 뜯어 떨어뜨렸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새들이 빵 조각을 모두 쪼아먹은 뒤였어요. 집으로 갈 수 없게 되자 그레텔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이제 집에 어떻게 돌아가? 그때 하얀 새 한 마리가 나타나서 두 사람을 신기한 집으로 안내했어요. 오빠, 저것 좀 봐. 설탕과 초콜릿 그리고 과자로 만든 집이야. 배가 몹시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집의 여기저기를 뜯어먹었어요. 그 순간 과자집의 문이 열리더니 이상한 할머니가 나왔어요. 얘들아, 과자를 더 줄 테니 안으로 들어오렴. 헨젤과 그레텔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돌변하여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 음식을 만들게 했어요. 히히히, 얘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마귀 할멈이었던 거예요. 마귀 할멈은 헨젤을 통통하게 살찌워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헨젤에게 음식을 잔뜩 먹인 뒤 말했어요. 팔을 내밀어봐. 살이 얼마나 쪘는지 만져보자. 헨젤은 꾀를 내어 눈이 나쁜 마귀 할멈에게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이상하군. 왜 아직도 뼈다귀처럼 마른 거지? 한 달이 지나자 마귀 할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 녀석을 잡아먹어야겠다. 마귀 할멈은 그레텔에게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게 했어요. 할머니, 물이 끓고 있는지 봐주세요. 그레텔 말에 마귀 할멈은 투덜투덜거리며 솥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이때 그레텔은 마귀 할멈의 등을 힘껏 떠밀었어요. 으악! 마귀 할멈은 펄펄 끓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귀 할멈의 보물들을 가지고 무사히 과자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버지가 집에서 헨젤과 그레텔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도망가고 없었고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마침내 세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